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세는 정책 테마와 산업 이슈에 따른 강세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최근 수급이 집중되는 핵심 테마부터 시장에서 주목받는 개별 종목까지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탈플라스틱 관련주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 확대와 ESG 강화 기조에 따라서 플라스틱 대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 관련 종목들 보시면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여러 한 두 번 추천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은 이때 이제 그 7월 7일 월요일 날 때 추천드렸고, 그리고 이젠 지난주 수요일 날 때 또 추천드렸죠. 수요일 목요일 날 때 추천드렸고, 그러니까 한번 수익 내드리고 또 타점이 떠가지고 다음 날에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추천을 또 드린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를 치는 모습인데요. 여하튼 이 종목을 공략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에 대한 추천 이 내용들은 지난 영상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린비엔지도 마찬가지죠. 이날에 이제 추천드리고 다음날 이제 수급 들어오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두 번 이제 연일 또 강조를 드렸죠. 그 역시나 앞전 고점 돌파 나오는 이런 강세 흐름을 나왔고, 그다음에 CTK도 수급 흐름 굉장히 좀 좋았고, 에코플라스틱, 뭐 항구 패키지, 죄다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현재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는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삼룡물산 대장주를 공략을 제가 우선적으로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금일이라도 만약에 추가 시세가 나온다 그럼 적당히 수익 실현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자사주 수각 테마주고요. 최근 자사주 수각 의무화 법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면서 수각수의 그 기대 기업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죠. 특히 뭐 관련 종목에서는 이제 원래대로라면 원래 이제 대장주가 이제 부국증권 이런 종목들이 뭐 신영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좀 받았고, 특히 뭐 인포바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때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물론 뭐 부국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연일 뭐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조강피어 제가 이제 추천드린 종목이죠.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뭐 8만 7천 원까지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특히 제가 이날에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날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텐데, 다음 날에 충분히 두 번 연속 아래 흔들었습니다. 두 번 연속 첫날은 뭐 9%까지 밀렸고, 두 번째 날도 5%까지 밀린 다음에 또 강하게 상방 슈팅이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아래 있을 때는 무조건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준점은 이 장대 한봉이 되는 겁니다. 앞전고점 돌파 나온. 그러니까 이 장대 한봉 아래에서 이제 종가 이하로 놓을 때는 아주 좋은 매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이 못해도 93,500원 이상은 갈 거다 못해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최소 93,500원이고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조강피업 같은 경우 제일 그 자사주 소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현존하는 자사주 소각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메커스도 지난주 금요일 할 땐 자사주 수각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죠. 26%까지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자사주 수각 관련주도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을 통해서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강피혁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상대론적으로는 자사주 수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종목들의 개별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다 고평가, 이젠 굉장히 가치적으로는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그나마 자사주 수가 관련해서 편안하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땐 조강피혁이 좀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죠. 금일도 이제 기사에 비트코인이 2일 만에
신고가 경신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일도 아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순환하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일 같은 경우는 NHN, KCP, NHN, KCP가 굉장히 또 좋은 수급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코콘은 제가 또 추천드린 종목이고 앞정도 신고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때는 좀 주춤돼가지고, 사실 제가 7월 8일 날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말씀드린 거죠. 어째 보면 7월 9일부터 말씀드렸고, 수요일부터. 그래서 수요일 날 때 말씀드렸다면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목요일 날 때 제가 이제 새벽에 영상을 만들거든요. 항상 다음 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수요일이라고 본다면 이제 그 준비 과정이 좀 제가 좀 길어요. 좀 신경 써서 추천 종목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장에 이제 목요일 날 아침 장에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이면 아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때면 이제 목요일 날 때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 시청자님들께서. 그래서 목요일 날 때 이제는 수익을 당해 보셨겠지만, 저는 단연코 앞전 고점 돌파는 분명히 넘길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날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금요일 날 때 장 초반에 조정이 나오다가 밑꼬리 달고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온 모습. 근데 제가 봤을 땐 추가 시세가 더 나올 겁니다. 여전히 이뻐요, 차트 베이스가. 그래서 여기에서 끝날 일은 없겠죠. 추가적인 시세는 더 나올 거다. 다만 적당히 수익을 보셨으면 정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벤코의 글로벌도 좋은 수급 흐름 들어왔고요. 별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벤코의 글로벌은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 그 특히 뭐 보면 아톤 같은 경우도 흐름상으로는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 비트코인이 2일 만에 신고가 경신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톤 같이 이제 눌림 자리 잡혀서 신고가가 안 나온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아톤이 아마 금일 장대한 봉 달면서 앞전 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이고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트레이더라면 아톰 같은 종목을 공략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만 시청자님들께서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안전빵을 본다면, 저는 한국정보통신이나 시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 종목 제가 추천한 뒤에 한국정보통신 아니면 KL넷 이런 종목들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차라리 매수해놓고 그냥 끌고 가는 종목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도 눈에 띄었죠. 뭐 중국 수비 회복 기대감과 함께 KBT 수출 확대 모멘텀 반영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건 한국 화장품인데, 한국 화장품 제주가 최근에는 수급이 더 잘 돌아요. 신고가까지 나왔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제조가 나오는지. 저는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눌림자리 잡힌 후에 18%까지 수급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수익도 이렇게 좀 보셨겠고, 그 다음에 밀렸을 때 재추천 드렸죠. 괜찮다. 그래서 여지껏 이렇게 끌고 가신 시청자분들 많을 텐데, 아마 한국 화장품도 신고가 또 나올 겁니다. 만원대 넘긴 게 정상이거든요. 그 한국 화장품 제주만 수급이 들어와서 좀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고, PNK 피부 임상도 또 강하게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특히 뭐 슈팅이 나왔고, 그 외의 종목들도 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를 뭐 본다면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왔지만 좀 밋밋해가지고, 뭐 인그로드 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 흐름은 뭐 웬만해서는 뭐 나오긴 했는데 좀 밋밋합니다. 근데 추가 시세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는 뭐 특히 뭐 화장품 관련주 하면 한국 화장품 제주가 당연 강했고, 그 뒤를 이으면서 뭐 PNK 이 정도가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무상증자 공시가 뜨면서 현대바이오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원래는 현대 ADM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시가총액이 상대론적으로는 좀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는 시가총액이 6,684억이에요. 그에 반해서 현대 ADM은 시총이 1,000억 원대밖에 되질 않았기 때문에 뭐 당시엔 800억대 됐는데 이렇게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1,000억 돌파가 된 겁니다. 시가총액.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원래대로라면 현대 ADM과 최장암 항제 공도연고 성과 부각으로 동반 급등이 나오다가 현대 ADM이 사실 현대 바이오에 비해서 시총이 워낙 낮다 보니까 현대 ADM에 최근에 이제 수급이 집중되고 현대 바이오는 소외받는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현대 바이오의 매수세가 급등이 되면서 또 최근 발표된 면역 항암제 개발 이슈까지 재차 부각이 되면서 또 면역 항암 관련주까지 순환하는 흐름이 또 나왔죠.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는 뭐 현대바이오 방금 설명드린 현대바이오 덕에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하고 그 다음에 아이진 같은 종목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저는 뭐 일단 기술력 부각으로 이러한 그 면역 왜냐면 면역 항암 관련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저평가보단 차트별 저평가죠. 실적은 대부분 적자지만 기술력으로 통해서 기술력에 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많다.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보면 대부분 바이오 섹터들이 바닥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바닥에 기는 종목들이.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한 방씩은 상방으로 갈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이제 미래차 관련된 어째 보면은 앨런 머스크의 이런 테슬라의 이런 행보가 굉장히 좀 눈에 두드러진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테슬라의 노브택시 서비스 확대 발표에 따라서 차세대 배터리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관련 종목으로는 뭐 이녹스라든지 그다음에 LNF, 뭐 엔캠, 특히 엔캠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하고 엔캠은 완전 바닥이에요. 그냥 매수하면 손실 볼 확률이 크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수익 볼 확률이 압도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100%는 없으니까 뭐 99%라고 하더라도 뭐 1% 손실 확률 1% 수익 볼 확률은 99%인 종목. 엔캠 같은 종목이 그러한 종목이다. 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바닥이어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매수해놓고 묵혀놓으시면 나쁘지가 않겠죠.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는. 그 세로닉스부터 뭐 파이엠텍 보시면 파이엠텍도 다시 또 살아나는 흐름이고.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그래서 바닥주 2차전지 관련돼서는 또 바닥주들이 재차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이렇게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A 프로 같은 종목도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다 좋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AI 반도체 테마도 강세였는데, 지난주에 열린 갤럭시 언팩에서 Z 플립 7에 대한 반응도 좋았고, 특히 뭐 엑시노스 2500 탑재나 슬림해진 디자인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죠. 그리고 뭐 지난주 금요일은 SK하이닉스가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HBM 기술과 연계된 파트너사 이제 장비 업체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인 솔루션 같은 종목들, 그럼 한캠, 코세스, 자람테크, 놀러지까지, 그럼 또 PSTK, 넥스트칩, 이오테크닉스 수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방식은 좀 강하게 들어왔다. 근데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우상향을 쏟고치지 않는 이상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좋아하죠. 저도 바닥에서 이젠 매수를 했다면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아 관련주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특히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아동 정책 강화 발언 이후에 해당 사업 모델을 보유한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특히 뭐 최근에 신규 상장된 유키존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수급이 좋았다.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주도 테마 수급 강세 종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번듯하게 안 나와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밤을 좀 날밤을 새가지고 말이 좀 목소리가 좀 말이 안 나옵니다. 턴이. 그래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 그러면 이젠 기존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방금 이제 설명드렸죠. 삼육물산. 삼육물산과 특히 제가 이제 세린 BNG 1, 2등주만 보셔라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이제 일단 그 추천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래도 다행인 게 잘 이제 예상대로 수급이 잘 들어와서 좀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때도 이제 수익을 이후에 이전에 이제 월요일 날 때 추천되어서 수익을 드렸고, 이렇게 월요일 날 때 이제 그 삼룡물산 기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월요일 날 때 이제 금요일 날 때 말씀드린 건데, 이제 넘어가는 월요일 날 때 이제 추천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월요일 날 때 매수하셔서 다음날 화요일 날 때 수익을 보셨고, 그 다음에 재차 매도를 하신 다음에 뭐였다? 재추천을 또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때, 목요일 날 때. 수요일 날 때 추천드리고 밀리길래 목요일 날 때도 이건 말이 안 돼서 강력하게 또 추천해 드린 다음에 상한가를 이렇게 친 모습인데,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시청자님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금일은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그래서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광피어. 조광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날 이제 수요일날 다음날 넘어가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추천을 드린 부분이고, 이제 목요일날 때 매수하셨다면,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하셔서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뭐 마이너스 9%까지 밀렸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93,500원까지 저는 충분히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사주 소각 이후에 93,500원이 있다는 이런 계산이 정확하게 떴거든요. 차트 베이스한 계산을 했을 때는 자사주와 관련해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아직 93,500원을 도달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밀렸을 때 매수를 하셨다, 그럼 엄청 큰 수익을 보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나왔을 거다, 만약에 최고점까지 더하면. 그리고 뭐 매도할 시간도 충분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이상 수익은 거두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되고, 만약에 매도를 했어, 그럼 윗골이 길게 달았어, 그러면 또 금일 밀렸을 때, 또 음봉 모양 달렸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나쁘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 코콘을 제가 또 말씀드렸고, 방금 뭐 설명드렸다시피 신고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수익 축하드리고요. 케일렛하고 한국정보통신은 수급이 상대적으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바닥 눌림 같이 이렇게 1차 시 나오고 이렇게 눌림 모양으로 잡혀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해보기 싫은 구간이죠. 개인들과 반대로. 그러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인들 물량을 충분히 받아먹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많이 담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개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 만약에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제 손해보는 느낌이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끌어올리질 않아요. 개인들이 충분히 물량을 던졌을 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상승을 보내질 않는다. 강하게 장대한 보이죠.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 다만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시간 투자만 하시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패턴보다는 코콘 같이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대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고점에서 패대기를 칠 수 있는 편안한 구간이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나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들이 사실 조금만 흔들면 개인들이 욕하고 나간다고.
그래서 개인들이 언제든지 손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력들이 이런 종목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들 내에서 더 강하게 시세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그 뭐야 케일레 한국정보통신 같이 솔직히 개인들 입장에서 시간 투자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세력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과도한 매수세에 대해서는 환영하지 않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순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1차 상승이죠. 어째 보면은 한국정보통신 보시면 이러한 1차 상승 뒤에 조정이 나오는 이런 바닥 눌림 관련주들은 거의 끝물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콘 수익 축하드리고요. 켈렛이나 한국정보통신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께서는 여전히 차트 베이스는 살아 있습니다. 대량거래량 그 매수 이젠 수급이 들어왔을 때 대량거래량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그 뒤에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셨다면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셔라. 스테이블코인 가지고는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또 최대 어쩌면 신고가를 또 냈잖아요. 이틀 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이제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문제 없어요.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일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분들만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노봇 관련주인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여전히 차트 베이스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문제는 없어 보이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PS 로보틱스 PS 노보틱스 충분히 조정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가 관건이겠죠. 현재는 지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이 좀 강해요. 오히려 노봇주들은 상대론적으로 수혜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7월 중순이나 8월부터는 서서히 노봇 관련주들도 관심을 받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하셨다면 시세가 나올 때까지 끌고 가신 전략이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바닥을 기는 종목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엔젤 로보틱스도 내릴 만큼 다 내줘가지고 저는 좀 오버라고 보거든요. 근데 소화 과정은 필요한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소화 과정이 필요한 종목들이 있고 바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버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이 종목은 상방으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갈 수도 있고 8월 달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좀 오버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심하게 미는 게 아닐까. 이렇게 수급 뻔하게 이런 신고가를 이렇게 내비쳤는데 말 그대로 전고점 부분까지 그대로 또 끌어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부분 이제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믿고 달리는 장대 한봉을 한번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 다만 현재 5일선이 21선을 데르코스한 상황이어서 바로 살릴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죽일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주봉 월봉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끌고 가신 전략이 전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음은 이제 AI 관련주인 사이넥스포트. 사이넥스포트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차트 베이스가 여기 보시면 YG노트 그렇고 바닥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됩니다. 끌고 가시면 문제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AI 데이터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선주를 매도할 이유는 없죠. 특히 가온전선이나 대한전선보다는 대원전선이 상대적으로는 차트 베이스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시는 끌고 가셔도 크게 하자가 없다. 오히려 차트 베이스가 이뻐가지고 담아가는 전략이죠. 그 에이프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수급 흐름 나쁘지 않고요. 여전히 좋아 보이고 코스모 신수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텀 더 설명드리면 엔캠도 관심 있게 보셔라. 엔캠도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제가 봤을 때 제일 안전빵으로 보여져요. 그 스포리마 HQ 확실히 살아나는 분위기죠. 20일 5일 일단은 5일선 넘기고 21선까지 넘기고 완벽하게 넘기면서 상방으로 치는 모습. 그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이 종목도 보안주 쪽으로도
역시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하게 상방을 한번 치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상방이 이 앞전 상한가 9,300을 넘길 때까지는 좀 끌고 가신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파이메디스 같은 경우도 바닥을 계속 기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5일선과 21선 이렇게 좀 강하게 넘기는 모습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차분히 홀딩하셔서 끌고 가시면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금일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FSN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젠 그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부실적으로 판단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이 종목 자체가 단순한 광고 회사가 아니라 브랜드와 플랫폼을 함께 키우고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인 성장주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가져와 좀 다시 좀 관심을 갖지 않다가 추천주로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는 사실 그 비용 부담이 컸던 테크 계열사들을 하이퍼 코퍼레이션으로 또 분리를 하고 매각을 했죠. 그 분리하고 이제 고성장을 거듭하는 부스터즈를 중심으로 광고 브랜드 플랫폼 중심의 본업에 집중하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작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부스터즈가 더 큰 성장이 예상되면서 지속적인 좀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6월 30일 날 상한가 쳤죠. 상한가 친 후에 어때요? 추가 시세가 나오질 않고 그대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은 둘 중에 하나예요. 21선까지 밀 수는 있습니다. 21선 부근이 대략 2,750원 부근이네요. 2,750원 보니까 2,800원 이하 때는 이하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가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서도 뭐 크게 상관없어요. 50원 밀려봐야 2% 이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일 뭐 5일선을 바로 먹어주는 모양이 나오면 따라붙지 마시고, 만약에 음봉 모양을 한번 미는 모양이 나온다, 이때는 따라 붙으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 2,800원 이하 때부터는 매수 진입으로 삼으셔도 무리는 없어 보이고, 뭐 2,850원부터 뭐 매수 시기 잡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850원에 1차 매수, 그 다음에 21선 부근 찍었을 때 2차 매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시간으로는 뭐 얼마나 밀렸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으로는 좀 밀렸네요. 그냥 매수를 2,850원 부근일 때는 1차 매수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3,560원을 넘길 걸로 보여지거든요.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넘길 걸로 보여지니까 일단 1차 매수 20일 많이 밀려봐야 21선 부근일 테니까 21선을 찍고 갈 수도 있고 바로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여나도 21선 무너진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옆으로 긴 다음에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차트 베이스라서, 왜냐면 거래량이 너무 티났어요. 너무 티나게 매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력들도 쉽게 밀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한가를 쳤다는 건 세력이 악성 물량 먹어가면서 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밀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뭐다 상한가 시초가 이하로 한번 밀었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흔들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 밀었으면 개인들 못 견디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굳이 이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고 빠져나오는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걸 이용한다면 저는 이 종목은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봤고, 그 두 번째 종목은 한양증권이라는 종목을 들고 왔어요. 최근 증권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죠. 뭐 부국증권도 그렇고, 그래서 뭐 부국증권도 그렇고, 뭐 최근 뭐 LS증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세입니다. 또 뭐 하나투자증권 뭐 말할 것도 없죠. 미친 듯이 상승 나오잖아요. 증권주들이. 아무래도 증시가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뭐 코스피 5천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 증권주는 당연히 같이 따라옵니다. 다만 제가 한양증권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증권주들 중에서 이제 이 그 한양증권이 KCG 그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가
체제 주주로 올라선 종목이에요. 그래서 KCGI는 그동안 한진그룹, 오스테인플란트, DB 하이텍 같은 여러 기업의 경영 참여를 시도해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런 경영 참여를 시도해 왔지만 실제로는 기업 그 지배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쪽에 가까웠다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CGI 자체가 행동주의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과거에 한진그룹이나 오스템플런트, 뭐 DB하이텍 보면 KCGI가 참여하면서 엄청나게 급등 나왔거든요. 그, 그 종목들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로 봐요. 한양증권인 경우는 이제 KCGI가 최저주주로 올라가면서 자기 자본 1조 원 중대형 증권사 도약을 내세웠어요. 다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기대감에 따른 시세 유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서 이 종목을 들고 와봤고요. 무엇보다 증권주들이 0.4배 이하인 저PBR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진 1 이상 도달한 증권주들이 많아졌습니다. PBR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PBR이 1 이상 도달된 증권주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한양증권을 일단은 추천주 들고 온 게 큽니다. 한양증권 아직 PBR 이하거든요. PBR이 0.5배밖에 되질 않아요. LS증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이 더 나을까 싶었는데 한양증권이 실적으로 더 좋고, 그 다음에 KCGI가 최대 주주로 있다라는 이런 점도 좀 부각된 게 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양증권이 2등주였어요. 지난주 그 부국철강에 이어서 이제 2등 주격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한양증권이. 아니구나. 한양증권이 1등주였구나. 한양증권이 제일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LS증권이 그 뒤를 이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양증권이 좀 우수하다고 보고 좀 들고 온 게 크고요. 그리고 일단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가열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뭐 부국증권이 자사주 수각 이슈로 추가적인 테마 이슈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자사주 수각을 하더라도 같은 증권주끼리 밸류를 비교한다 해도 한양증권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뭐 증권사주들, 뭐 자사주를 들고 있는 증권사주들을 뭐 자사주 수각을 뭐 의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양증권이 더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좀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차트 베이스를 보면 현재 신고가가 이렇게 나온 뒤에, 대장거래가 나온 뒤에 음봉주형이 나온 모습이죠.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국증권이 1등주였다. 죄송합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좀 피곤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오네. 그래서 일단은 여하튼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증권주 중에서는 한양증권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실적도 좋고 최대주주도 이젠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지금 최대주주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뭐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다 보여지고, 차트 베이스로는 최대 그 거래량이 치면서 신고가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다음날 이제 조정이 났을 때 스포의 거래량의 조정이 나왔죠. 그럼 금일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는 맥점이라는 얘기야. 5일선 부분에 이제 제가 봤을 때 5일선을 쉽게 깨트릴 수는 없거든요. 5일선 부분에 닿았을 때 오히려 밑꼬리 달리는 형태로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온 게 크입니다. 그래서 시간 한번 볼까? 시간 보면 1.38% 빠졌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종목은 장 초반에 밀렸을 때는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쉽게 죽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앞전고점 돌파 나올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금일 조정 나오고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금일 밑꼬리 달리는 형태로 장대한 봉으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